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걸음 끝내고 공부하는 베트남어 중고급의 모든 것 홍빛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5과 공부할 차례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예요. 여러분 혹시 베트남 여행 다니시거나 베트남에 방문하셨을 때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때문에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베트남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토바이를 좋아하는지, 그들에게 과연 오토바이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이번 과를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란 라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bài năm đi lại 첫 번째 단어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 조금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뭐 항상 중요한 단어들이죠.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ngạc nhiên, ngạc nhiên, cảnh, cảnh, tràn ngập, tràn ngập, vỉa hè, vỉa hè.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ngạc nhiên 하면은 놀라다 라는 뜻이거든요. 놀라다. 근데 이제 이 말이 한자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많이는 쓰는 말은 아니지만 국어사전에는 있는 말입니다. 악자 연자거든요. 악연. 그래서 악연 하면은 이건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런 뜻으로 더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놀라다, 경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쓰지 않는, 하지만 국어사전에는 나오는 이 ngạc nhiên 이라는 말, 악연, 베트남에서는 그대로 한자어로 악연이라고 씁니다. 뭐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gạc nhiên lắm 하면은 너무 놀랬어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거랑 이제 비슷한 단어인데 조금 더 많이 놀랬을 때 뭐라고 하는지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kinh ngạc.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도 쓰죠. 한자어 그대로 경악하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말 할 때요. 베트남어로도 역시 kinh ngạc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뭔가 깜짝 놀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cảnh. 자, 이 단어는 정말 외우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한자어예요. 그래서 풍경, 장면이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경자예요. 경치, 경자. cảnh 하면 경치, 경자 생각해 주시면 되고, 뜻은 풍경이라는 뜻으로 이제까지 많이 공부하셨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영화 속 이런 장면, 씬 있잖아요. 뭐 액션 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cảnh 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cảnh 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단어 phong cảnh 하면은 풍경이고요. cảnh quan 하면은 경관입니다. 다 한자어예요. phong cảnh, cảnh quan, 풍경, 경관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tràn ngập. 자, 이 단어 참 재미있어요. tràn ngập 하면은 뒤덮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tràn ngập ánh sáng 하면은 뭐가 가득 차냐? ánh sáng 이 가득 찬 거예요. ánh 하면은 빛이란 뜻이고요. 제 이름 홍빛나 해서 이제 제 베트남 이름이 ngọc ánh 이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TMI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ánh 이라는 단어는 빛이란 뜻이에요. sáng 하면은 우리 밝다란 뜻이죠. 그래서 ánh sáng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커튼을 딱 치면은 들어오는 햇살, 빛, 뭐 그런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빛으로 가득 차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네. 조금 효과가 조금, 네, 좀 방정 맞죠? 제가 지금 효과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제 얼굴이 없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효과 좋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상한 대로 빠지지 말고, 자, tràn ngập ánh sáng 하면은 그래서 햇빛이, 그러니까 빛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방을 보러 다니시거나 집을 보러 다니실 때 채광이 좋다라는 말을 tràn ngập ánh sáng 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단어 ngập nước. tràn ngập 에서 응업만 해도 역시 가득 차다, 뒤덮다라는 뜻인데, 특히 응업 같은 경우는 nước 이라는 단어랑 같이 써서 침수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호치민시가 지금 이제 우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우리 베트남 남부 지역은 5월부터 10월까지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로 들어가요. 호치민은 배수 시설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5월, 6월에 이렇게 우기가 시작할 때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우기가 끝날 때쯤 그렇게 침수되는 사태가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을 네, 느끼고 있죠.
그래서 뭐 ngập nước ở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살짝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홍수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ngập nước 하면 침수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같이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단어 vỉa hè. 자, 이 단어는 사실은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같이 들려드리기 위해서 보도 인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보도 개념이 확실해서 이 차가 당연히 보도 위로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서는 베트남이랑 다르게 그냥 보도는 당연히 인도는 사람들이 가는 데고 차도는 차들이 가는 데고 이게 좀 명확한데 베트남에는 인도가 있긴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보통 베트남 거리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 파란색 의자 그 앞뒤 쪽에 이게 다 인도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는 가게들로 지금 다 이렇게 잡아먹혀 있어요. 그래서 다 침탈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쓰냐면 그 옆에 예시에 보시면 런치엠 비어해라는 게 있죠. 런치엠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렇게 빼앗기다, 탈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 1, 2년 전에 이런 정책을 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이 비어해 인도가 이렇게 상인들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다 빼앗겨 있으니까 런치음 되어 있으니까 아래 보시면 러일라이 비어해 하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러일라이 하면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되찾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런치엠 비어해 뺏긴 인도를 러일라이 비어해 뺏긴 인도를 되찾아오자라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운동을 했냐면 이게 말이 운동이지 경찰과 이제 군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다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먼저 이 공문을 보내고 이런데 막 오토바이 같은 거 압수해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과연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산산조각이 다 버렸죠. 네, 어쨌든 그 인도 관련해서 단어를 알고 계시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런치 비아해 해가지고 인도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나름 베트남 정부에서는 러일라이 비아해 한다고 이제 노력을 해봤지만 잘 안 됐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cho đến nay, cho đến nay, chuẩn bị tinh thần, chuẩn bị tinh thần, đón, đón, hàng loạt, hàng loạt. 네, 좋습니다. 네 가지 단어. 쪼된 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쪼된 키라고 해서 배웠는데 쪼된 나이 아예 한 번에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쪼된 히엔 나이 이런 식으로 해서 히엔은 빠지고 지금까지라는 아예 그냥 부사구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재밌는데요. 이 단어 많이 쓰시면 좋아요. 준비 띵턴. 자, 우리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치르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어떤 거를 할 때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먼저 미리 하잖아요. 그런 거를 베트남어로 준비 띵턴이라고 합니다. 이 띵턴이라는 말은 정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러한 그 정신을 나타내는 단어, 정신, 뭐 심리, 마음, 우리나라도 되게 이렇게 각각이잖아요. 베트남어에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다 할 때는 베트남 사람들은 정신이라는 단어, 띵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준비 띵턴, 준비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마음의 준비를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넌이라는 단어. 자, 이 단어는 초급에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데 의외로 이렇게 독해로 들어가면은 잘 뜻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래서 이렇게 좀 예문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넌 하면은 무슨 뜻이죠? 맞이하다, 마중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뭐 그리고 누구 이렇게 공항에 누구 온대요. 그래서 친구 온다 그래가지고 친구 베트남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난 베트남에 사는 사람이고 친구 마중 나가는 거 이런 게 이제 넌인데 이제 이 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옆에 예시 한번 보실게요. 넌 수원, 넌 수원에서 수원은 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봄맞이, 넌 수원. 베트남에도 설날이 싸울 때 설날이 끝나고 나서 넌 수원을 합니다. 봄맞이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잡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 늦었으니까 택시 잡아서 가야 되겠다. 지하철 끊겼으니까 택시 잡아서 가야 되겠다. 아니, 큰 길로 나가야지 택시가 잡히지 할 때 우리 택시 잡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북쪽에서는 그 맛이라는 단어를 써서 맛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남쪽에서는 넌세라고 합니다. 뭔가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차를 맞이한다니. 네, 근데 내가 타고 갈 차를 맞이하는 게 약간 차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넌 수원 넌세 같이 알아두세요. 맞이하다, 마중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항로앗이라는 단어는 명사 앞에 사용이 돼서 대량의, 다량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로앗 띵냥 하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카톡을 딱 켰어요. 근데 카톡 옆에 숫자가 막 300개 막 이렇게, 물론 저도 그런 적은 없긴 없는데 한 번쯤 한 70 몇 개에 떠 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냥 물론 단톡방이었지만 이런 아주 다량의 메시지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게 항로앗 띵냥입니다. 이 항로앗이라는 단어는 주로 명사 앞에 사용이 돼서 다량의, 대량의 어떤 명사라는 뜻이고 동사 뒤로 들어가서 대량으로 뭐뭐 하다라는 부사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책에서는 우리 이거에 관련된 독해에서는 이제 명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3개 단어, 오늘 단어 몇 개 없어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người ta, người ta, tự hỏi, tự hỏi, quãng đường, quãng đường.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người ta. 자, 이 단어 모르시는 분 없으실 텐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비슷한 단어인 mọi người, 이거랑 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người ta나 mọi người 다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người ta는 뭔가 약간 무심한 듯한 느낌이고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표를 몇 시까지 팔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뭐 수원역이라고 할게요. 저희 집이 수원역 근처에 있어서 한국에 네. 수원역 표 몇 시까지 팔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베트남어는 문장에 주어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인 주어,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이런 표현을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역에 사람들이 표를 몇 시까지 팔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응의 따를 쓸 때는 그 불특정의 어떤 다수를 얘기하는 건데 복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개념이에요. 베트남에서 뭐 응의 따는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하면은 나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mọi người 를 쓰게 되면 역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뭐 모두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주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mọi người 라고 하면은 나도 거기 포함되고 뭔가 이렇게 좀 정감 있는 표현이에요. 나를 포함한 우리 같은 느낌? 그런 사람들? 네.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베트남 사람이 얘기할 경우 베트남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코비드, 뭐 이 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코비드 19 이래가지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걸 이겨냈어요. 이렇게 할 때는 mọi người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단어 tự hỏi. 자, 이 단어 참 재미있어요. 궁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뜨가 무슨 뜻이죠? 스스로 이런 뜻이죠. 허이는 물어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죠. 오늘 날씨 왜 이러냐? 궁금하네.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베트남어로 궁금하다가 바로 뜨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꽝드어. 자, 이 꽝이라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이 꽝이라는 단어는 길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 붙어서 이 길이나 시간은 뭔가 이렇게 구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길을 간다. 그러면 이게 100m를 가는 건지 1km를 가는 건지 하루길을 가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간다. 그럼 그 흘러가는 시간이 얼마인지 뭐 한 달인지 1년인지 100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베트남 사람들이 구체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꽝을 앞에 붙이면은 뭔가 특정한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꽝두엉 하면 길의 어떤 특정한 구간이니까 무슨 뜻일까요? 코스, 구간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달랏 가는 길 하면 여기서부터 달랏까지 그 구간이 있겠죠. 그래서 꽝두엉 디 달랏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 같은 경우는 옆에 제가 좋은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꽝터이잔, 우리 터이잔 하면은 시간이라는 뜻으로 공부를 하셨겠지만 기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꽝터이잔 하면 어떤 이렇게 일정 구간이에요. 시간의 어떤 일정 구간. 우리는 그거를 주로 시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뜨이대 하면은 되게 아름답고 뜨이는 이렇게 신선한이라는 뜻이니까 아주 상큼하고 아름다웠던. 그래서 우리의 상큼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시절. 우리 젊은 시절 이런 거 표현할 때 꽝터이잔 뜨이대고 중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어 많진 않았는데 제가 조금 깊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 맞춰서 복습하시고 독해과에서 뵙겠습니다.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nhé.